창가에 앉아 훌쩍 자란 자녀의 뒷모습을 볼 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느새 내 키를 훌쩍 넘어선 듬직한 어깨를 보며 대견하다가도 문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만약 아프기라도 하면 저 고단한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얻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용한 걱정 말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배우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온전히 나의 힘으로 꾸려가고 싶다는 마음. 이것은 결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한평생 지켜온 나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배려에 대한 이야기일 테지요. 어쩌면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준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날 구준비를 대비해 튼튼한 우산을 마련해 두었던 것처럼 인생의 후반을 위해 또 다른 우산을 하나쯤 헤아려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가족들 앞에서 어쩐지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노년의 건강과 준비를 어떤 현실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참 익숙합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환갑잔치를 크게 열어 장수를 축하했는데 이제는 100세를 바라보는 것이 더는 먼 꿈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마냥 반갑기만 한 말일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시대의 밝은 단면, 즉 명에 해당할 겁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에는 어두운 단면, 암도 존재합니다. 바로 건강 수명과의 격차 때문입니다. 기대 수명이 우리가 살아갈 총 시간을 의미한다면 건강 수명은 그 시간 속에서 아프지 않고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활동하며 지내는 시간을 뜻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약 66세 정도로 기대 수명과 15년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15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거나 병원을 오가거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건강 수명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몸이 아픈 시간은 자연스럽게 돈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실제로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집중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한 분이 사용하는 연간 진료비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중증 질환이라도 찾아오면 그 부담은 한 가정을 통째로 뒤흔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저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자신이 마주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하는 보험들은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요? 보험 증권을 꺼내보면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준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적혀 있지만 그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힘이 되어주는지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수 있는 보험 몇 가지의 속내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려 합니다. 마치 옷을 고르듯 그 쓰임새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내가 실제로 낸 돈, 즉 실손을 돌려주는 보험이라 가장 기본이 되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감기 같은 작은 병부터 입원이 필요한 큰 병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 주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는데 나이가 들고 병원 이용이 잦아지면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 새로 가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 증권을 한번 꺼내서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까지 보장이 되는지, 갱신될 때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말 그대로 병이 있는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예전에는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을 받아주는 상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안에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가? 2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물론 가입이 쉬운 만큼 보험료는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보다 다소 비싸고 보장 범위가 조금 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곳이 있어 보험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셨던 분들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병보험 또는 치매보험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 바로 그 15년의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마음속 깊이 걱정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혹시라도 정신이 흐려져 누군가의 돌봄이 장기간 필요하게 될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간병 비용이나 생활자금을 보태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로 진단받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약속된 금액을 한 번에 또는 매달 생활비처럼 지급해줍니다. 이는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온 가족이 김병에 효자 없다는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현실적인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은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1년, 3년, 5년 등 정해진 주기마다 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 위험이 커지니 보험료도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처음 낼 때의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비싸지만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 오르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쭉 내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갱신형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월세와 같다면 비갱신형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정해진 금액으로 내 집을 할부 구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갱신형이 유리할 수 있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막상 내게 맞는 옷을 고르는 일은 왜 이리 막막하게 느껴질까요? 가족들과 둘러앉은 저녁 식탁. 보험 이야기는 어쩐지 꺼내기 어려운 주제가 되곤 합니다. 마치 불길한 일을 미리부터 입에 올리는 것 같아 조심스럽고 자칫 자녀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쑥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준비는 온 가족이 함께 현실을 마주하고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에게 보험 하나 들자고 말하기보다 엄마 아빠는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품위 있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하고 운을 떼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에 대한 소중한 계획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가족과 마음을 나눈 뒤 전문가와 상담할 때가 되면 우리는 몇 가지 현명한 질문을 품에 지니고 가야 합니다. 수많은 서류와 어려운 용어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세 가지는 꼭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그래서 매달 얼마를 내고 아플 때 정확히 얼마를 받는 겁니까? 복잡한 보장 내역을 알기 쉽게 정리해달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 보험료가 언제까지 오르지 않나요? 만약 오르는 보험이라면 몇 살까지 얼마나 오를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 미래의 부담을 예측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셋째,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보장해주지 않는 면책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몇 가지 질문만 준비해가도 상담의 주도권을 내가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과 인정에 이끌린 결정입니다. 오랜 친구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혹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떠밀려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며칠만 더 생각해보고 자녀와 상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입할 때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 복용하는 약에 대해 솔직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리할까 싶어 이를 숨기게 되면 정작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직함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결국 이 모든 준비는 숫자를 넘어선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늦가을의 햇살처럼 우리의 남은 날들도 따스하고 평온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온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대해 길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모든 불안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친 파도가 덮쳐올 때 나를 온전히 지켜줄 단단한 성벽이라기보다 파도의 가장 거센 힘을 한 번 막아주어 내가 쓰러지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마음의 방파제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즐겁게 웃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일상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그 소중한 일상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일 겁니다. 혹시 모를 큰 파도 때문에 오늘의 잔잔한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말입니다. 결국 준비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의 길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를 미리 치워둠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오늘의 햇살과 바람을 온전히 느끼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특단은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짧은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조용한 채널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